2014년 9월 7일 9월 7일입니다. 여기는 강릉 홍제동 139의 4 강릉 홍제부동산. 충분하게 먹고 마시고 동물적인 욕구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오늘은 4일간 연속적으로 쉬게 되는 추석 연휴입니다. 오늘 달력에는 7일날은 사회복지의 날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고 내일 8일은 추석 백로, 9일, 10일까지는 일단 쉬는 날입니다. (3일간) 4일간을 쉴 때 시간이 평소 생활과 다름없이 책 읽는 낭독 훈련을 제일 먼저 하고, 또 시간을 내서 스티커를 마저 다 뿌리고 말아야겠어요. 이제 강릉 홍제부동산에서 하는 일은, 스티커를 뿌리는 일은 이 스티커를 뿌리는 것으로 해서 끝을 내는 것. 앞으로는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 강릉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동산 중개업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일을 해야겠습니다. 당분간은 이사장 일과 또 강릉 홍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일을 두 가지를 겸업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방법이죠. 모든 것이 수치로, 성취한 결과로 이야기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죠. 오늘부터 3일 동안 단식을 할 예정이죠. 7일, 8, 9일날. 추석 명절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만나고 뿌리와 본질을 찾아 다니는 거죠. 그 뿌리와 본질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식을 하면서 숨죽여보고 죽음과 맞닥뜨려보는 일입니다. 봄나라책 2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한 생각을 방출하였으면 그 한 생각을 반드시 해소하여야 한다. 그것이 생각의 돌아봅니다. 우리는 숨쉬고 맥박 뛰듯이 돌아봄으로 원심력과 구심력을 맞서는 두 개의 상반된 힘을 하나로 원운동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끊임없이 돌려야 한다. 그래야 자기가 보존되고 운행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해진다. (2009년 9월 1일) 상상하는 만큼 이재휴. 아마 이 책은 2009년 9월 1일에 처음 내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때 전화번호는 010-2295-3337이었습니다.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봄이다 봄 고로 존재한다. 봄나라에 게시된 글은 전통적인 경전이나 수행을 통해 좌절과 실패를 듣고 일어선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다른 종교적인 수행법이나 가르침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허물을 벗으려면 허물을 보아야 합니다. 허물을 벗어야 진실의 나를 깨달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 생각, 느낌, 감정, 마음과 몸, 언어, 행동, 표정으로부터 벗어나야 자기의 마음과 몸이 보입니다. 마음과 몸이 바로 허물인 것입니다. 이 허물을 벗으려면 허물을 자기 스스로 보고 알아야 합니다. 봄나라에서는 허물을 직접 돌아봄으로써 허물을 벗도록 합니다. 당신이 글을 지속적으로 매일 읽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향하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자기의 마음과 몸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책은 아직 세상에 없는 줄 압니다. 이 글을 읽으면 개념 정리가 되는 동시에 수행도 함께 이루어지는 묘한 글입니다. 처음에는 단어와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데 주력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전체의 맥락과 가닥을 잡는 데 주력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글이 주는 소리와 파장을 가슴으로 음미하며 읽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글을 쓴 자와 읽는 자가 하나가 되고 사람과 책이 하나가 됩니다. 책을 읽되 읽는 자가 따로 없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런 시점으로부터 자기의 허물이 완전히 드러나 보이고 잡힘으로 무난 성격이 원만해지고 메마른 가슴이 촉촉하고 따뜻하게 살아납니다. 환골 탈태가 이루어집니다. 성질이 바뀌면 기질, 체질도 따라서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의식의 진보가 이루어지므로 환경 조건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실패가 두렵지 않고 손해가 두렵지 않는 막강한 인간이 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됩니다. 단지 글을 매일 쉬지 않고 읽기만 하면 분열이 치유되면서 하나의 자기를 보게 됩니다. 돌아봄을 통해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두 개의 자기가 하나로 치유되고 통합되면 바라봄이 되고 궁극적으로 늘봄의 경지가 됩니다. 깨달음이지요. 원하 유정렬. 차례 범하나 나는 범의 힘으로 산다. 생각의 꼬리가 떨어져야 결국 늘범의 생활이다. 봄이 깨달음이다. 판단, 평가, 심판하지 말라는 본뜻은 세 가지 어려움, 늘봄의 생활, 해제, 무위의 삶, 사심과 공심. 무심이 되려면 무엇을 돌아봄하나요? 무심의 증득, 돌아봄의 수행, 봄 공부의 수행 3단계, 인체로 본 승리, 전세성과 완전성, 무심해질 수밖에, 견섬, 능소, 능대, 나는 누구인가, 일심과 무심.
봄님 늘봄의 생활, 이 시대 왜 봄나라인가. 봄비 자욱이 내리는 날입니다. 연어, 잉어 그리고 해바라기, 결국 나의 문제. 자기 당신 그대를 사랑합니다. 나라고 하는 핵무기를 해체합시다. 잠은 자다 몸짱 얼짱 거울보기 웰빙 이순의 경지. 합일의 증거 깨달음의 증득 안과 밖의 경계에서 는산 철벽을 허물자. 그래서 합이라고 깨달아야 한다. 생각을 돌아봄 합일 이후 마음의 거울 봄나라가 존재하는 이유 두뇌 개발, 우뇌 개발, 생각이 없는 마음자리를 깨달음. 그대는 소울메이트를 만났는가? 지금 여기 생각과 봄 이제 노출과 개방으로 나가자. 무조건 다 살림이 다스림이자. 어뢰 거울 얼굴 성리의 완성. 사랑의 발로 사랑과 자유. 한 생각 마음을 먹는다는 말. 사랑 봄은 의식이 무의식이 된 사연. 그대는 어느 정도 사랑하시나요? 한 생각을 돌리자. 봄나라 생각의 돌아봄과 바라봄. 들켜야 놓아진다.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봄 공부란 평화. 나의 문제이지 너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온통 봄 합일은 진실이다. 진선미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 송구영신 웃음과 울음 불쌍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운명을 탓할 것인가. 생각과 돌아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전도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새로운 봄나라 노고예술. 이것이 자기를 깨달음입니다. 바라봄과 수행 단계. 생각의 방출과 해수. 자연 바라봄 수행 의통. 봄들 수련회 및 정기모임 기록실 1. 생각은 동물성이다. 2. 합일의 과정. 봄셋 봄나라 합일 과정. 합일인가. 원춘 김춘성님의 합일. 원풍 김순임님의 합일. 원갓 영규진님의 합일. 원숙 구명숙님의 합일. 원도 곽윤도님의 합일. 원경 조경성님의 합일. 원정 김정은님의 합일. 원관 곽영준님의 합일. 원유 배진희님의 합일. 원오명 오수진님의 합일. 원자 이동현님의 합일. 원설 이선주님의 합일. 원감 김선자님의 합일. 원솔 권영희님의 합일. 원보 최영화님의 합일. 원심 송숙연님의 합일. 원서 배은주님의 합일. 원한성 한성님의 합일. 원어 최정열님의 합일. 원봉 장봉열님의 합일. 원당 한은주님의 합일. 원성 박희원님의 합일. 원학 조숙희님의 합일. 원가 신현정님의 합일. 원대 김대영님의 합일. 원달 신우섭님의 합일. 부록 봄나들이 원하 유종열님 소개. 새로 오신 봄님들에게 봄나라 수련회 안내. 봄나라 센터 안내. 봄하나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이 글은 2005년 7월 14일부터 2007년 2월 14일까지 원하 유종열님께서 싸이월드 봄나라 클럽 원하님의 글란에 쓰신 글입니다. 봄일 생각의 꼬리가 떨어져야 돌아봄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거기에 돌아보는 나와 보이는 나, 두 개의 나라고 하는 분열의 구도가 있다는 것을 진실로 자기를 보고 자기를 알려면 이 보는 자기라고 하는 주관으로 보아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는 자기 현재의식, 보는 자기는 끊임없이 보이는 자기 과거의식 또는 미래의식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 평가, 심판을 계속함으로써 자기 자아의 이원성을 고집하고 유지합니다.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려면 자아의 이원적인 구조가 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자면 현재심이 과거심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 현재심이 미래심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사량 분별이 없이 그냥 보기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출렁거리면서 일어나는 번뇌의 물결, 쓸데없는 생각의 난무는 줄어들고 이윽고 뚝 끊어져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생각이라는 물결을 부지불식간에 일으킴으로써 근심, 걱정, 불안, 공포와 대립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번뇌가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깨쳐야 할 중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생활 가운데 우리는 돌아봄을 통해 천번 만번 깨닫고 천번 만번 단련하여 오로지 일어나는 생각을 물끄러미 보고 할 뿐, 거기에 대해 꼬리를 달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윤회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인간,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제3의 눈이 떠지고 순수의식이 회복되고 의식의 스크린이 펼쳐져 생각과 물질의 노예가 아닌 생각과 물질의 주인으로서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으로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에 의존하는 자네본위의 인간으로부터 영감이 살아난 은혜본위의 인간이 되어 생각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좌우합작의 지혜로운 인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몸은 꼬리가 없는 사람이지만 마음은 아직 생각의 꼬리가 남아 미숙한 인간인 것입니다. 생각의 토가 떨어져야 완성된 인간입니다. 법리 결국 늘봄의 생활이란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을 통해 자기를 해치고 상하게 하는 장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달아 분열된 자기를 하나의 자기로 합일시키고 완성시킨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진실로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의 속을 결코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자기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인간인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이 되어야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자기의 마음과 몸을 돌보고 보살피게 되어 자기의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예방하고 고칠 수 있게 된다. 마음과 몸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 그 자체가 마음과 몸의 주인인 자기 자신이다. 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성으로 이 사랑의 기운을 얻어야 비로소 마음과 몸의 건강이 이루어진다. 마음에는 순수의식이, 몸에는 순수 에너지가 감돌아야 진짜 등뜨시고 배부르다.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을 통하여 마음이 순수의식이 되는 그만큼 지혜가 이루어지고 몸이 순수 에너지가 되는 그만큼 축복을 받는다. 결국 늘봄의 생활을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 건강하고 지혜와 복을 증진시켜 행복하게 살기 위함인 것이다. 그런데 몸의 건강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의 건강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복을 받으려면 지혜부터 개발되어야 한다. 봄 공부를 하게 되면 덤으로 건강이 주어진다. 봄 공부를 하게 되면 덤으로 복을 받는다. 성과급 보너스인 셈이다. 병이 있으므로 건강이 있고 병이 없다면 건강도 없다. 건강을 누리려면 병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병과 인간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다른 면일 뿐이다. 번뇌와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마음과 몸도 지혜와 복덕도 마찬가지다. 건강하려면 병을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건강은 공연불이다. 병과 건강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병과 건강은 좌우와 같고 음양과 같다.
봄3 봄이 깨달음이다.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로 전환하여 몸과 마음으로부터 노연하고 벗어나면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거느리게 되고 나아가서 몸과 마음에게 모든 걸 맡길 정도가 되면 드디어 내면의 하늘이 열려 자기가 그 무한한 하늘과 땅의 주인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의 생명임을 깨닫게 된다. 봄이 깨달음이다. 봄이 삶의 보람이다. 봄이 사랑이다. 봄이 주체성이다. 봄이 힘이다. 봄이 자유다. 봄이 행복이다. 봄이 평화다. 봄이 기쁨이다. 봄4 판단, 평가, 심판하지 말라는 본뜻은 현재의 자기와 과거의 자기 언행에 대하여 판단, 평가, 심판하는 것이 시간적인 자기의 분열이다. 돌아봄을 하는 것은 심리적인 분열을 예방하여 정신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야 맑은 거울에 있는 그대로의 사물이 완연하게 비친다. 있는 그대로란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판단, 평가, 심판하지 않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판단, 평가, 심판하지 않으면 오히려 판단, 평가, 심판이 찰나찰나 소상하고 역력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판단, 평가, 심판하지 않을 줄만 알고 판단, 평가, 심판할 줄을 모르면 죽을 줄만 알았지 살아날 줄 모르는 것과 같다. 넘쳐나는 에너지로 얼마든지 인간과 사물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면 자기의 과거가 뜨지도 않고 판단, 평가, 심판할 일도 사라진다. 봄모 세 가지 어려움. 첫 번째는 죽기가 어렵다. 애고는 끝까지 죽음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돌아봄이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지속되어 용맹정진이 저절로 이루어져야 둘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둘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고 보면 하나마저 없다. 이것이 아비리고 에고의 죽음이다. 이 세상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 어려움은 거듭나기가 어렵다. 잘못하면 죽어서 살아나지 못한다. 이른바 위의 반대편인 무에 떨어지기 쉽다. 무는 가사상태인지라 거듭날 수가 없다. 이원성, 유무, 이원성이 완전히 치유되어야 일원성이 탄생된다. 소아가 죽어야 태아로 거듭난다. 그래서 부활이 어렵다. 세 번째 어려움은 잘 키우기가 어렵다. 이원성이 일원성으로 바뀌었다는 하나,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 불과하다. 아직 몸도 부자유하고 마음도 부자유하다. 이 아기를 잘 키우기가 어렵다. 탄생이 되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선 그러므로 보림이 필요하다. 60조 세포의 각인을 시키고 성질, 기질,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두루 통달한 쥐너른 어르신으로 키워내기가 어렵다. 봄중 늘봄의 생활 해제. 늘이란 하늘에서 나온 말이고 하늘은 하늘에서 비롯된 말이다. 하늘, 하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하나를 이루는 말이고 늘이란 항상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순수한 우리말 한글로서 진리의 소갈이다. 그러므로 늘은 하나의 진리이다. 봄이란 돌아봄, 바라봄을 통하여 늘과 합일되면 늘봄이 되어 늘과 봄이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늘봄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통일이다. 생활이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삶이다.
늘봄의 생활은 결국 늘을 깨닫고 사는 삶이고 늘을 믿고 사는 삶이고 늘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이다. 그러므로 늘봄은 종교 아닌 종교이고 탈종교이고 초종교이고 종교의 통일이다. 늘봄의 생활은 21세기 초 태양계의 지구별 동북과의 한반도에서 한국인이 도를 깨달아 한글로 쓴 책이다. 인도의 것도 아니고 중국의 것도 아니고 서양의 것도 아닌 순수한 토종이다. 그러면서도 그 어느 종교적 전통과도 배치되거나 모순됨이 없어 모두 통달하되 종교의 형식을 탈피하고 종교의 알몸만을 드러내어 종교와 생활, 주행과 생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생활이라고 하는 한 가지로 접목시키고 있다. 봄칠 무유의 삶. 무유의 삶이 늘봄의 생활이다. 늘봄이 되면 늘봄이라는 것도 없어 무심이다. 그러므로 늘봄의 생활은 무심의 삶이다. 무심이 되려면 돌아봄을 통하여 좌우와 운해의 경계선을 허물어 좌와 우로 하나로 관통시켜 좌우의 합의를 이루어내어야 둘로 분열된 자기를 치유하고 하나의 자기를 완성하여 드디어 자리를 잡는다. 바라봄을 통하여 안과 밖을 동시에 비출 수 있고 끊어지지 않아 늘봄이 되어야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통하여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안심인명이 되어 무심의 경지가 된다. 무심의 경지란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으로서 천지미분전이고 대소유무로 분열되기 이전이고 선악시비로 갈리기 이전으로서 천지만물이 하나이고 대소유무가 하나이고 선악시비가 하나인 자리로서 우리들의 성품이요 우주만유의 바탕이다. 소화를 깨닫고 대화를 깨달아 소화가 대화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무심이 된다. 무심이 되어야 모든 짐 내려놓은 것이고 생사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진화를 완성한 것이고 순리자연하여 우주창조에 동참한 것이고 인내천으로 천당과 극락을 소유함이다. 이것이 진정한 출세이고 성공이고 부자장자이고 사람된 보람이다. 늘봄의 생활을 통하여 무심이 되어야 상황과 형편에 따라 저절로 살아가는 무의의 삶이 전개된다. 이렇게 되어야 갈등이 사라지고 후회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삶이 시작된다. 무의의 삶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개혁하는 후천개벽의 길이다. 봄팔 사심과 공심, 한 생각, 법, 한 생각도 남아있지 않아야 무심이다. 한 생각, 법이라도 남아있으면 무심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 생각 일으키면 죄를 짓는 것이다. 한 생각 일으키면 그에 맞서는 또 하나의 생각이 생겨나 하나가 둘로 분열되면서 상대가 되어 대립갈등, 투쟁이 끝없이 반복된다. 분열이란 찢어지고 갈라지고 금이 가는 아픔이다. 아픔은 분열에서 오고 분열은 한 생각 일으키는 데서 오고 한 생각은 나라고 하는 아집에서 온다. 죄를 짓지 않아야 아프지 않고 아프지 않으려면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무심으로 살아야 한다. 한 생각으로 살면 사심이 되고 무심으로 살면 공심이 된다. 한 생각으로 살면 소화본위의 유유법이 되고 무심으로 살면 대화본위의 무유법이 된다. 그 무심이 되려면 우리에게 주입된 모든 생각을 비우고 버리고 지워야 한다. 심지어는 당연하다고 통용되는 전통적인 윤리도덕이나 이데올로기, 종교적인 믿음까지 몽땅 놓아야 한다. 명상법에 대한 모든 지식도 버려야 한다. 모든 건강에 대한 정보나 대체의학적인 모든 지식도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한 법에도 매이지 않고 입력된 모든 자료들을 지워버려서 한 생각 법도 남지 않게 되어 한 생각 법에도 매이지 않아야 무심이 된다. 모든 선입관 고정관념이 타파되어야 무심이 된다. 선입관 고정관념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으로 타파해야 무심이 된다. 무심이 되어야 가볍고 홀가분하여 일 마친 사람이다.
무엇을 돌아봄하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돌아봄하지 않았던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 자기의 내면 속알 핵심 본질을 돌아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삶의 외면, 껍질, 형식, 물질을 추구하는 단계의 삶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 남들보다 잘 사는 삶을 위해 남들과 경쟁하고 남들에게 이기기 위해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이름을 날리기 위해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반환점을 돌아오기 위한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유주로 한 자네본위, 소화본위의 과정이고 지식과 정보의 과정이고 과학기술을 추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이 극에 도달한 시점에 왔습니다. 좌뇌를 능가할 정도로 컴퓨터를 만들고 원자의 핵을 이용하고 세포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반환점의 과정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오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옴으로써 우리는 지금껏 뒤로 미루고 금기시하였던 자기의 내면 본질 소가를 돌아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허전하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외로운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본질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예면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외적 추구가 실현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내면을 향해 전력 투구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외적인 추구를 통해서는 의식주와 재생명리를 통해서는 단지 편리할 뿐이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기시하였던 자기의 내면 본질 핵심 소가를 돌아봄하는 영성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껍데기가 아닌 정신을 중시하고 실질을 중시하고 내용을 중시하고 소가를 중시하는 새 인간 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추구를 통하여 물질 문명을 이루게 한 원동력이었던 심심함, 외로움, 답답함, 허전함의 실체와 본질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밖으로 내몰았던 그 자신 자기의 내면 본질 소가를 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밖으로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물질 문명의 토양 위에 정신 문화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허전함, 외로움, 심심함으로 돌아봄을 저지시키고 외부지향적으로 이끌었던 허전함, 외로움, 심심함을 돌아봄으로써 허전함, 외로움, 답답함, 심심함이 충만, 무한함, 시원함, 영원함으로 바뀌어 대무심으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외로움, 심심함, 답답함, 허전함을 돌아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외로움, 심심함, 답답함, 허전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몰리지 않는 막강한 신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물질 문명을 지배할 수 있는 정신문화가 꽃 피어납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진화에 실패한 구닥다리 인간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으로서 물질 문명의 질곡으로부터 인간과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봄 10일 무심의 증득 돌아봄으로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바라봄으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늘 바라봄이 되어서 늘 봄이다. 늘 봄이 되면 늘 봄이라는 것도 없어 무심이다. 무심이 되어야 비로소 소화본위의 인간 소인이
대하본 이에 인간 대인이 된다. 이것이 소아가 대하를 깨달음이고 이것이 소아의 대하에 대한 믿음이고 이것이 무유의 삶이다. 무심을 징득하여야 일을 마친 사람이다. 범12 돌아봄의 수행.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을 돌아봄하는 법의 힘은 약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으로부터 도망쳐 일이나 놀이에 빠지는 마옵의 힘은 강함으로 마음을 돌아봄하기 이전 단계로 일상생활 가운데 몸 동작을 돌아봄하고 일조조모 일석조모를 통해 호흡을 돌아봄하고 심장의 박동을 돌아봄하여 돌아봄의 힘을 기른 다음 생활 전반에 걸쳐 마음, 생각과 느낌과 감정, 마음을 돌아봄하여야 한다. 생각을 통해 밖으로 추구하는 업력과 돌아봄을 통해 안으로 비추는 법력과의 싸움을 통하여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을 잡아 이기는 것이 돌아봄의 수행이다. 봄 13 봄공부의 수행 3단계 1 돌아봄 합일 잉태 초견성. 인간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원성으로 미수가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앞생각과 뒷생각으로 공간적으로 안에자기와 밖에자기로 이원화되어 분열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두 개의 자기를 하나의 자기로 합일시켜야 할 운명입니다. 영적인 난자와 영적인 정자가 잉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는 자기 정자와 보이는 자기 난자와의 사이에 거리감이 존재하므로 항상 그리움, 외로움, 답답함, 허전함의 상태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움, 외로움, 허전함,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한 생각을 발동하여 밖으로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과정을 택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외적으로 추구해서는 결코 영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적으로 시선을 돌려 추구하는 것이 소유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이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으려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보는 자기가 보이는 자기를 향해 끊임없이 파고들어가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일러 초견성이라고 하고 합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봄나라에서는 돌아봄의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일단 그리움, 외로움, 답답함, 허전함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본격적으로 안으로 파고들어가기 이전 단계로서 몸과 마음 돌아봄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마련입니다. 몸 돌아봄 동정이려 내면으로 방향 전환하기 위한 준비 단계 정할 때 몸 돌아봄, 호흡, 심장, 맥박 돌아봄, 동할 때 몸 돌아봄, 언행, 표정, 동작 돌아봄, 잡았다 놓쳤다를 되풀이하면서 줄기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 돌아봄 몽중리려 내면으로 방향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준비 단계 2. 몽중리려는 비단 밤에 꾸는 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 꾸는 꿈까지도 아울러 말하는 것이고 생활 전반에 걸쳐 생각, 느낌, 감정으로 만들어 대립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따지고 다투고 싸우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슬퍼하는 내면의 모습과 소리와 일체의 현상에 깨어있음을 말합니다. 동정리려와 몽중리려 단계는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꺾어 180도 완전히 안으로 향하도록 방향 전환시키고 정착시키는 과정입니다. 본격 돌아봄 숙면 이래를 통한 합이 내면으로 원점으로 행진 파고들기 원의 완성. 몸 돌아봄 수행에서 동정 이래가 되고 마음 돌아봄 수행에서 몽중 이래가 되어야 비로소 깊이 잠들어서도 동시에 깨어있는 상태가 감지가 됩니다. 아직도 이원성의 범주이므로 합일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하빌의 간절함이 생김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의지와 힘이 생기고 파고 들어감이 시작되고 잠시라도 중단되는 순간이면 여지없이 밀린다는 절박감을 느끼게 되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젖먹던 힘까지 기울여 최후의 남은 힘을 몰아 하빌을 향해 극치를 향해 용맹정진 행진을 거듭하게 됩니다. 동정이려 몽중이려가 되어야 잠이 들어서도 깨어있는 숙면이려가 됩니다. 그리하여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깨어있는 오매이려가 됩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참된 용맹정진은 자연히 저절로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예기치 않은 어느 한순간 줄기차게 파고들던 자가 문득 사라지면서 하빌이 됩니다. 드디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구별이 분열이 관념이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모든 삶의 문제는 순간순간 새롭게 시작되어 대립갈등 투쟁의 패턴이 영구에 사라지게 됩니다. 떠돌이별이 북박이별이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남입니다. 이제 이원성의 중생이 일원성의 아기로 거듭난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라봄, 어라, 몸과 마음 길들이기 중견성 영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자기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었으나 어린이가 황소 꽃비를 잡고 이끌어도 몸과 마음, 황소가 말을 잘 듣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를 겪게 됩니다. 아직 60조 세포의 주인임을 각인시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모습이 주인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라봄이 주인이 되어 몸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이 진행됩니다. 마음을 바라봄을 통해 성질을 파악하고 다스림으로써 성질을 바꾸고 몸을 바라봄을 통해 기질 체질을 바꾸어 원만한 성질 기질 체질로 바꾸어 명실상부한 주인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는 것을 중견성이라고 합니다. 삼늘봄 어르신 무심 상견성 몸과 마음을 바라봄이 늘 봄이 되고 몸과 마음이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몸과 마음에게 모든 걸 맡김이 이루어져서 무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픔을 넘어서게 되고 마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넘어서게 됩니다. 무심의 경지가 되면 정신과 마음과 몸이 일체가 되어 돌아가는 무위의 삶이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말하면 두 개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몸으로 말하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하나로 통하여 천지인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상단전 인간, 중단전 하늘, 하단전 땅, 식물, 동물이 하나로 통하여 천지인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천지 몸뚱이에 목을 빼어 우두머리가 됩니다. 비로소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으로서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정향하는 우주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성공입니다. 봄14 인체로 본 성리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혹은 사람의 몸은 천지조화로 생겨난 것이다 등등 이러한 말들이 오랫동안 화두로 걸려오다가 요즘에 어서 새삼스러운 바가 있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슴이 하늘이라면 하늘의 중심은 태양이고 가슴의 중심은 심장입니다. 아랫배가 땅이라면 땅의 중심은 하단전이고 그러고 보니 천지가 우리의 몸뚱이입니다. 이 천지의 목을 메어내어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이요 얼굴이요 누리입니다. 결국 사람의 몸은 하늘과
땅의 조화로 탄생한 것으로 천지인 삼합이 한 몸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으뜸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소종례를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생각의 돌아봄을 통해 좌뇌와 우뇌의 분열을 관통시키고 합일시키고 치유하여야 합니다. 합일시킨 다음이라야 바라봄을 통해 마음과 몸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의 주인이 되어 천지를 운행함입니다. 천지 운행은 태양이 당기는 힘과 지구가 당기는 힘으로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몸의 다리와 팔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고 일을 하는 것은 수족을 올리는 것으로 천지운행에 해당합니다. 수족을 올리는 힘은 바로 당기고 밀어주는 힘입니다. 사람이 좌뇌와 우뇌를 합일시켜야 가슴 하늘과 통하고 하늘 아랫배 땅 아랫배와 통하여 몸뚱이가 다스려집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되어야 천지의 주인입니다. 사람을 완성시키는 일, 그것이 늘봄의 생활입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느라고 몸이 이렇게 웅크려졌어요. 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자판을 두드리느라고 어깨가 안으로 오그라진 거지. 그걸 펴주는 호흡작용과 함께 펴주는 운동이 필요하겠네. 무심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무심의 귀로 소리를 들어보고 무심의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 무심의 혀로 맛을 보고 무심의 몸으로 느껴보며 살면 이 세상이 바로 봄나라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천당이고 극락입니다. 천지는 이미 낙원인데 오직 사람이 지옥고를 겪고 있습니다. 천지는 오직 사람이 합일되고 완성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해가 뜨고 그래서 오늘 또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봄 15 전체성과 완전성, 에고 생각, 에고는 자신의 불완전성으로 완전성을 추구한다. 그 완전성이라는 잣대로 자기를 심판하고 자학하고 남을 심판하고 비난한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약점, 못난 점 감추려 들고 남의 약점, 못난 점 드러내려고만 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장단, 자기의 전체성을 보지 않고 자기의 전모를 알지 못한다. 자기의 단점을 보지 못하니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고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를 치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병고에 시달리면서 윤회를 거듭한다. 소화는 불완전하다. 그러나 대야는 완전하다. 소화는 동전의 한 면만 보고 대야는 양면을 다 본다. 전체성이 완전성이다. 에고가 완전해질 수는 없다. 에고가 사라져야만 완전해진다. 완전한만이 양면을 다 본다. 대소유무와 고조장단 선악미추를 다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성을 추구하지 않아야 전체성으로 돌아가게 되고 전체성이라야 완전하다. 전체성이라고 다 보아주고 다 살리고 다스리게 된다. 전체성이라야 다 보아주고 다 살리고 다스리게 된다.
봄 16 무심해질 수밖에. 제1회 봄나라 수련의 마지막 날 자연 바라봄의 일환으로 유명한 서해의 낙조 일몰을 보러 안면도의 꽃지 해수욕장에 갔다. 해는 점차 넘어가는 판이었다. 이윽고 해가 사라졌다. 그때 범님들에게 물었다. 해가 어디로 갔나요?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 진짜 바닷속으로 빠진 것으로 보였다. 분명히 누구에게나 그렇게 보인다. 이것이